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는 해당 시황과 스케줄 부분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한국 일단 주식시장은 휴장이죠. 아시아는 대부분 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는 추석이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CME 이더리움 옵션 상품이 출시되는 날인데요. 또 12일 날 그만큼 아시아장이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5일장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일 미국의 8월 CPI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UN 총회가 13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만큼 한국은행이 계속 0.25%씩 오르는 배경이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좀 변화를 줄 것인지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전략과 상반기 전략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따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겠죠. 네, 유엔 총회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국제연합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요.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따른 국제 현황에 따른 논의가 주력으로 이루어질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14일날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5일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한 빅스텝을 단행하기도 했었고요. 연내 물가상승률 추이가 13% 초과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우리 실생활에 정말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농심, 라면, 스낵류 주요 제품 출고 가격이 인상되는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전에 사재기 좀 하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으로 16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마녀의 날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를 정식으로 출시하는 시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모던 웹페어 2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과 9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AI 정상회의에서 스마트 도시 건립과 보건복지, 수송, 에너지 관련된 주요 회의를 진행을 할 거라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면 이것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이런 유동 자금이 이쪽에서 나오니까 그거 갖다가 재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9월에 주요 분양 단지에 따른 소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보게 되면 20일 미국의 FOMC 21일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21일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한국의 금융안정점검회의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8일날 BOJ 7월 의사록 공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9월 15일 기준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머지 메인넷이 일단 잡혀져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외 시한적인 여건, 물가와 그리고 금리와 이런 쪽이 좀 이번 주 주중에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도 또 나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오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건 엔텔로프 리브랜딩 부분과 하드포크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성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9월 22일 기준점으로 또 에이다의 바실 업그레이드가 일단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다도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았던 배경도 이런 부분이 있겠고, 코스모스가 최근에 뭐 거의 50% 이상 올랐죠. 보게 되면 또 람다 업그레이드가 30일날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보게 되면 한 달 전에 항상 움직여 주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또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9월달 시점으로 또 선물만기 시점도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 9월 30일 일정이 잡혀져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가 BNB 체인 이더 POW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시점은 9월 13일 부터 15일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블록의 높이에 따라서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좀 보고 뭐 진행을 시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제가 좀 핵심적으로 보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 옵션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부터 그 주가 정말 중요한 영향성을 좀 끼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FTX의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되겠죠. 왜냐면 그쪽의 거래량과 그리고 FTX에서의 있는 그런 유동량이 생각보다 이더리움 유동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좀 읽고자 한다라고 하면 FTX 쪽을 좀 더 유심히 보시길 바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추석 전에는 항상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가 원래 추석 시즌에는 방향성을 잘 안 잡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 끝나 그 중간과 그리고 추석이 그 끝나는 그 시점에도 계속 주요 이슈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미리 거래량이 좀 더 실어서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오히려 이 추석 때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쇼패팅을 하면서 다 깨져나갔다라는 게 조금은 그럴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도 뭐 보게 되면 뭐 매번 이게 이제 녹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캔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때 보게 되면 캔들이 그 다음이 그려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녹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생각하기 또 이런 정보를 보고 이제 생각하거나 뭐 결정을 내릴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측이 될 것 같다. 그 예측 범위가 이제 그 과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보거든요. 보고 나서 얼마나 이제 범위 안에 내가 생각했던 그 범위 안에 있는지 또는 좀 벗어났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항상 연구하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저는 추세적 기반으로 매우 주관적으로 또 본다라고 해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기 뭐 커뮤니티 보면 맨날 $10,000를 막 본다, 뭐 14,000을 뭐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하면 절대 못 산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이 명확한 기준 설정 라인과 내 계획과 이런 게 뚜렷해야 내가 그런 손실적인 부분에 있는 범위 안에만 있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쉴 때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이런 게 설정이 안 되어져 있으면 마음도 불편하고 투자할 때 항상 두근거리고 걱정이 되고 다른 일이 손이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런 습관적인 부분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빈말로 저는 어차피 시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입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제가 산다라고 하면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 내가 직접 정말로 산다라고 전제 조건 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 부분은 이 추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 추세 이후로는 그렇게 살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는 그 저의 시점은 항상 2만 밑이 나오게 되면
적절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것만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